예. 자, 한동훈 캠프의 여자가 50% 넘었다 이러는데, 자, 한동훈 국힘 당원대상 첫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 자, 이거 예. 설명 좀 해주시옵소서. 예, 일단 그걸 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는 한 이틀 전에 나왔어요. 네네. 예, 그리고 원희룡 캠프도 하겠다. 네. 이런 취지의 기사는 나왔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뭐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84만 명, 80만 명이 책임당원이고 4만 명이 일반당원 선거인단이거든요. 네. 요 84만 명 그 선거인단 명부를 갖고 네. 일종의 뭐 여론조사라면 여론조사고 설문조사라면 설문조사를 한 건데 네. 이거는 공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부적인 참고 자료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당협까지는 표시가 돼 있고 네. 성별까지는 있지만 나이가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84만 명도 네. 연령별 구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대표성을 가지려면은 연령별 구성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연령이 안 들어 있다는 얘기는 뭐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2,000명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자기네가 하고 자기네가 또 그걸 발표하고, 이거는 뭔가 불안 초조 증상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자기네가 발표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계속 우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네랑 그렇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보도만 됐을 뿐이다. 보도만 됐을 보도는, 뿐이다. 네. 누가 흘렸는지는 모른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킹한 건지 누가 네. USB 갖고 와서 훔친 건지 이건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자기네가 자기네 의지로 흘렸다고 한다면 선관위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서병수가 네. 그러니까 18개 그 부산 지역구 중에서 유일하게 서병수가 낙선이잖아요. 네. 그럼 당대표가 한동훈은 서병수를 공천 줬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한동훈이 되면 당협위원장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당대표 딴 사람이 되면요. 왜냐면은 현역 의원을 갖다가 당협위원장 자르기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진짜 뭐 형사적으로 진짜 뭐 깜빵에 갈 수준이 아니고서는 자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별 TO를 생각해도 서병수는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도 잘릴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네, 인기가 없어요. 부산에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부산에서는 뭐 여기 부산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당 보고 찍었어요. 눈 질끈 감고. 지금쯤 됐으면요. 긴급 회의를 하던 아니면은 선관위 핵심 관계자 인터뷰가 지금쯤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부적절한 거고 강력 경고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그러면서 뉴스의 보도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다. 아니,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 들여가지고 한 여조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 뭐 확인해서는 네. 안 되죠. 또 저거는. 그리고 한동훈 캠프와는 무관한 보도다. 그건 말이 안 네, 되는 오리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후보 자체 여조는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럼 최소한 결론이죠. 네. 뉴시스 보도를 내리게끔 해야죠. 한동훈이 보도 내리는 데는 아주 그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죠. 네. 왜냐면은 대통령실도 기사 내리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상. 네. 역으로 그걸 기사를 내버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기사를 내리라고 압력을 넣었다. 네. 이게 기사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은 맨날 기사 내리고 수정하고 고소고발하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뉴시스 기사가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네,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한명숙님, 네. 예, 감사드려요. 아,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네. 또 황금도끼님께서 한동훈이 뚜껑 열려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전 당원을 고소 고발할 태세임. 촌철살인. 네. 네. 그리고 또 네. 우리 애월님께서 뵙고 싶습니다. 역시 홍 대표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원희룡님 파이팅. 파이팅. 네. 예.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본론으로 계속 해주시죠. 예. 네. 자, 원희룡 쪽에서 한 과반 지지율 여론조사 보도에 당심 교란 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 뭐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맞는 얘기죠. 왜냐면은 일단 흘려서 야 근데 당원들만 갖고 여론조사를 해봤는데도 과반이 넘는다 대? 네. 이 얘기 자체가 사람들한테 이제 편견을 심어주는 일이잖아요. 네. 그 바이어스가 생겨버리면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는 편 우리 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당히 묻어갈 수 높거든요. 있고, 예. 네,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사표를 원치 않고. 싫어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당심 교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어대한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네. 증명해주는 척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한편으로는 불안감 느낀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원캠프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진짜로 앞서가고 있으면은 네. 보통은 입조심 몸조심 하죠. 그렇죠. 네. 네. 앞서가고 겸손하게. 있으면은 겸손한 척하고 네. 뭐 싸움 날 거 있으면은 그냥 허허 웃고 네. 자기네들은 이제 파지티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쓸데없는 정책 얘기나 하고 있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시간 끌기를 가는 게 정상일 텐데 네. 이게 지금 보면 무언가 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한동훈 캠프 내지는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은요. 그 어대한 분위기로 네. 사실상 추대를 받고자 했었거든요. 그 추대를 받고자 했었던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네. 어벤져스 전략회의라는 유튜브를 보면은 거기서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네. 라이벌이 없고 나올 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추대로 갑시다. 이런 취지의 방송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그거에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는 지금 자신이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네. 합동 토론회 가보시면은 사람이 잘 안 모여요. 음. 그러니까 뭐 부산 대구에서도 송파에서 버스가 오고 뭐 이런데도 네. 그거 해봤자 한 줌밖에 안 되는 오.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우리가 그 토론회 네. 현장을 가봐도 그냥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텐트 치고 집회 신고 해가지고 다 네. 세팅을 해놨는데 네. 유튜브들이 유튜브들이 더 많아요. 어. 반면에 그냥 다 유튜브들이 그냥 몰고 다니던데요. 제가 봐도. 유튜브들이랑 네. 그 다음에 봤던 사람들이 또 봐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그 한동훈 지지하시는 그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네. 다음 동네 가서 같이 또 만나자고 인사가 어디 뭐 제천에 가서 만나요, 뭐 청주에 가서 만나요, 충주에 가서 만나요, 이거예요 이분들은. 아니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방송 준비할 때 이렇게 예. 보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익숙한 얼굴들이 익숙하죠. 근데 그 익숙한 얼굴이요. 저 아줌마 오늘 딴 옷 입고 왔네. 오늘은 바지 입고 왔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 익숙한 얼굴들이 네.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후보가 포커스가 안 맞춰졌었잖아요.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유튜브 봐도 썸네일이 중심에 한동훈이 계속 있고, 너무 심하죠. 편파가.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까지 쭉 이어왔어요. 그렇군요. 네. 전우님께서 빠, 딸, 까, 다 실소. 아유, 옳은 말씀입니다. 우파 지킴이, 네, 만들, 우파 지킴이만을 응원합시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 지켜야 되죠. 저도 그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네. ARS의 이 자동응답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응답률이 한동훈이 한 이 여론조사에서 30%나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어메이징한 거 아닙니까? 저 처음 봤어요. 이런 그게- 거. 네. 근데 그게 네. 뭐 하더라지 네. 확인을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이재우 기자가 30%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그 네. 확인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게 확인이 돼도 문제, 확인이 네. 안 돼도 문제. 전화를 했어요. 네. 일단 모르는 번호가 뜹니다. 그러면은 누가 전화를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저부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기 뭐 핸드폰 번호면 받을까 말까 하지. 네. 뭐 0이나 070 번호 갖고서는 받는 분들이 요즘에는 잘 없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바쁘잖아요. 하다못해 저도 바쁜데. 하다못해 저희 여론조사 네. 응답률 2.4%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2.4% 예요. 정상이에요. 예. 네. 자, 우리 프리덤 김님께서 국힘당 권리당원 책임당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황금 도끼님도 책임당원. 선관위가 장난질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원희룡 승리입니다. 저는 이 황금 도끼님 말씀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주시죠. 이번에 이거 이제 저희 여론조사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직접 말씀해 주세요. 물론 홍철기 TV도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아니요, 제가 네. 아까 방송에서 네. 전용 TV에 제가 출연을 해서 네, 그럼 맞아요. 전용 결론을 내리겠다. 의원께 좀 여쭤보고 얘기를 합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는 게 네. 이게 사실은 이거는 전체 국민 여론조사인데 네.
어떤 분들은 국힘당원으로 보면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청년 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은 네. 사실상 기본적으로 인지도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왜냐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아무리 당원이라고 해도.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일단 지금 김재원 후보가 15.2%로 1등이 나왔잖아요. 예상대로죠. 우리 비너스님도 최고위원 잘 뽑아야 된다. 예. 네, 그러면서 걱정하셨고, 네, 우리 수진, 네, YM님께서도 조용히 시청만 하다가 처음 긋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진님께서도 건강하십시오. 자, 분석에 좀 깔끔하게 예.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전문가가. 김재원 15.3%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장동혁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희 여론조사랑 실제 투표랑 차이점은 네. 실제 투표는 2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네. 박정훈이 장동혁만큼 나올 수 있다고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박정훈 플러스 장동혁이 네. 저쪽에서 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득표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그러면은 때는. 17.3%네요. 왜냐면은 와, 박정훈을 찍은 사람은 장동혁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당연하죠. 장동혁을 찍은 사람은 박정훈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거의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1등이 장동혁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뭐 박정훈은 그만큼 따라가긴 힘들겠지만은 네. 최대 그 지지율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네. 김민전이 7.3%가 나오는데 여성 TO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당선이 됐거든요. 이미 됐죠. 그러니까 이 김민전은 표를 주시면 안 돼요. 줄 필요가 예, 없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김민전은 2표만 받으면 자기가 한 명 찍고 자기 그렇지. 남편이 하나 예. 찍고 이러면은 당선이에요. 되는 거예요. 한 표만 있어도 당선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인 빼고 한 표예요. 예. 그러니까 2표.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은 현실적으로 네. 장동혁을 끌어내리는 것까지 가능하겠느냐? 네. 이건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박정훈이라도 끌어내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은 김재원, 인요한이 네. 그리고 김민전은 절대 뽑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려도 부족한 그 전략적으로 게 아니에요. 예. 반드시 그러니까 빨간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찍을 필요가 없죠. 이미 당선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김재원, 인요한으로 가는 게 그게 왜냐면은 네. 어쨌든 김민전 이미 돼 있고 네. 김재원, 인요한 되고 청년에서 우리 쪽 사람이 되면은 네. 5명 중에 4명이 확보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4명이 그 동시에 사퇴를 하면은 네. 최고위가 해산이 되잖아요. 당대표가 당연하죠. 이제 그 하야를 하게 되는 사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김재원, 인요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오늘 좀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들었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예. 여러분들한테 김재원, 인요한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이유는 우리는 과거에서 배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너무 머리를 돌리다가 민영삼은 될 테니까 막 이러면서 김병민 찍고 했는데 김병민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도 안 되고요. 도움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재원을 수석 최고로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인요한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 충성심은 확실하다고 해요. 그건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죠. 근데 이제 이상규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세요.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런데 3.2%면 어떻게 함은경이보다도 못 나오죠. 이게 좀 그리고 이상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힘 지지층으로 제가 네. 빼봤거든요. 네. 거기서도 별다른 차이가 나오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네. 예, 현실적으로 저는 좀 뭐 박정훈을 잡기는 네. 그렇게 그 3파전으로 해가지고 박정훈을 잡기에는 지금 좀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냉정해야죠. 냉정해야죠. 뭐. 왜냐면 이거 표 다 갈라져 갖고는요. 네. 망해요. 다 같이 망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사롭게 누구 좋아하고 저 아니,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잘 알죠. 저도 예, 우리 근데 제가 방송에도 지금 국힘 나왔고. 지지층에서도 3.5%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은 오차범위 생각하면 똑같은 너무 안 거예요. 나오네. 예, 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
김재원 인요한으로 그냥 미는 게 네. 그리고 진짜로 박정훈 얼마 안 되잖아가 아니라 박정훈은 거의 장동혁 수준의 득표력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놀라운 게 함은경이는 막 그 F4에서도 왕따 당했는데 이게 4.8%나 나오네요. 네? 근데 왜 우째 이런 일이? 네. 뭐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네. 그 인지도 문제가 있어요. 네. 함은경은 아는 사람이 일단 많고, 아. 예. 그리고 실제로 봤지만은 또 그 한동훈 지지층들이 합동연설회에서도 함은경 쪽에다가 소리를 질러주잖아요. 아니 그리고 함은경이가 정말 자기 명함에다가 네? 지금 제가 지금 국힘 지지층으로도 봐도요 오히려 네. 더 올라가요. 5.2%로. 이상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역선택 기본적으로 너무 심하네요. 역선택도 심하고 네.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인지도 싸움이 크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했고 네. 정무수석도 했고 네. 또 방송도 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넘사벽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고성국 TV에서는 네. 여기가 인지도가 높으니까 또 영남표가 있을 테니까 그냥 우리가 뽑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뽑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건 아까도 아니죠.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러다가 다집니다. 우리 냉정해져야 냉정해야 돼요.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네. 제가 뭐 나하고 이렇게 같이 막걸리도 마셨으니까 쟤하고 같이 나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총을 잘 쏘는 사람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박선영님께서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맞습니다. 광해군님께서 김민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시는 김민전 당선입니다. 예. 축하. 네. 그리고 한명숙님에 이어서 또 우리 홍은영님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홍은영님은 선수예요.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해. 네 멸도 네 어대룡 확신합니다. 네 작가님과 대표님 애써주시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가 네.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는 좀 달라요. 네. 근데 대표는 좀 다른데 왜 그게 있냐면은 저희가 청년 최고위원 네. 원희룡 후보 러닝메이트로 박진호를 네. 공식으로 했는데도 저희 네.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이었거든요. 그 얘기 지난번에 하셨죠? 네, 하위권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컷오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전 여론조사에서. 네. 그래서 진짜 인지도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결과도 홍철기 TV에서 나왔습니다.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진종호 15.5고요. 네. 김정식 12.49, 네. 박상현 8.6, 네. 김은희 7.9였어요. 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진종호가 그 F4라고 돌아다니면서 네. 그 사실 지난번에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인지도를 어쨌든 어거지로 늘리고 있는 거죠. 46세 청년 최고위원 그러니까요. 후보가. 그리고 네. 2달만 있으면 청년 최고위원 도전도 못하는 나이가 되거든요. 자격이 없죠. 네. 중년 최고위원이죠, 사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되더라도 그 9월 지나가면 그 79년생 9월이니까 9월 지나가면은 네. 사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은희 후보가 네. 그 체육인 출신이기도 하고 네. 또 메시지 자체가 좀 중도 내지는 왼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너무 왼쪽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예, 진종호 네, 연설 표를 보니까. 깎아먹는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기랑 단일화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저기는 진종호 표를 깎아먹어주는 네. 그 역할이 있고요. 김정식 박상현이 단일화하는 게 좀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좀 잘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왜냐면은 지금 박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네.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민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정치 지망생들이 이번 기회에 내 이름을 날려보자 해서 완주를 하겠다. 이런 고집들을 자꾸 피는데 많아요. 그런 게. 고집을 피고 그래서 뭐 10몇 % 받으면 그게 내 지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안 줍니다. 그 지분. 네, 안 줘요. 그럼요. 예, 그런 거 없어요. 네, 자 연님께서 너무 사람 많아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서 네. 원희룡, 김재원, 인요한 자 이상규는 빼시고 김정식 왜냐하면은
대표 1명 찍을 수 있고 최고위원은 2명 둘, 찍으실 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 1명 찍으실 명, 수 예. 있고 그러니까 이 대표 1, 그다음에 최고 2, 청년 1 이렇게 네. 그러니까 4명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일단 유해피님 말씀대로 네 일단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죠. 김정식 후보가 네, 그 나경원, 윤상현 네, 관계가 전통적으로 좋고요. 네. 예, 좋아요. 옛날에 윤상현 의원하고 사이 나쁜 사람 없어요? 윤상현 의원이랑은 네. 그 거의 원팀처럼 움직였었어요. 뭐 네. 심지어 모 결혼식에서 네. 윤상현 후보가 네. 주례를 하고 네. 사회를 김정식이 한 적도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제가 극단적 사례를 얘기한 거지만 그만큼 네. 접점이 많고 관계가 좋고요. 네. 그리고 뭐 나경원 후보는 사실상의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네. 그 지역 그 당협을 방문할 때 김정식 후보를 같이 데려간 경우가 여럿 있고 아. 또 제가 취재하기로는 최근에 네, 비공개지만 네, 원희룡 후보와도 뭐 저녁에 예. 네,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긴 시간 동안 뭐 얘기를 나눴다. 네. 요 정도까지는 제가 취재가 됐어요. 아, 잘 됐네요. 그거까지는 팩트예요. 네, 우리 근데 다만 네, 이제 줄 세우기와 선긋기를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는데 네, 저는요 지금 저쪽은 F4라고 그 4명이서 돌아다니면서 저 난리들을 치는데 그래도 이제 정치 선배로서 또 사실 다 3명 다 베테랑 아닙니까? 그렇죠. 원나 윤이 다 네. 베테랑이라면은 그 청년 최고위원 정도는 네. 한 사람에게 좀 몰아주십사 하고 메시지를 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원희룡하고 나경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결선까지 간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두 사람을 믿으니까 또 윤상현 의원도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 저한테도 그랬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김정식 그 후보를 나경원 의원이 백업을 한다면은 이건 나경원 의원을 위해서라도 좀 김정식을 찍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목소리를 좀 듭니다. 톤을 높여줘야 돼요 나경원 후보도. 왜냐면은 계속 그 줄 세우기는 아니다 하니까 네. 지원도 아니고 지지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아무래도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당협의 약속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청년인데요, 뭐 그게 그러니까. 뭐 줄세우기 한다고 하겠어요? 청년 최고 그러니까. 이렇게 등 두드려주는 게 네. 그래서 좀 더 네. 세게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기 네. 바랍니다, 나오버님. 자, 우리 정유경님께서 드림 등급 회원이 돼주셨어요. 감동입니다. 그리고 황금도끼님께서 김재원, 이뇨한, 이상규 누가 되어도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후보 두 분과 척질 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될 사람 쪽으로 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가 내 편이니까 네. 네, 원희룡, 김재원, 이뇨한, 김정식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홍천기 TV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이것도 예. 조사하셨어요? 요 제가 이제 네.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3% 정도 높아지고 부정평가 낮춰졌어요. 이건 제가 네. 봤을 때는 외교 성과랑 네. 경제 통계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된 제 것 같아요. 주변은 다 80.7인데 긍정이. 근데 제가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거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36.4인데 네, 네. 국힘 지지율이 43. 그 차이가 오. 7%가 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역선택을 한 사람들도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 그 민주당이 예를 들어 나 국힘인 척을 해도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거기서 드러난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료 그러니까 사실 뭐 36이다 60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번에 그 함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 제가 봤을 땐 7% 이상이 국힘 지지자가 아니면서 국힘 지지자입니다라고 대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 설명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예.